예, 안녕하십니까. 예, 김명배 교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르네상스의 의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르네상스라고 하는 것은 사상과 도덕의 혁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우리는 어떤 그 고정관념을 가지고 살죠. 그리고 또 도덕이라고 하는 어떤 또 고정된 틀 속에서 살, 살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또 우리는 어떤 사상이 있으면 사상의 추종자가 되어버려요. 그 사상이 많이 옳고 그 사상만이 정의롭다고 하면서 그 사상만 믿고 주장하는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보면 이제 중세 때는 어떤 사상도 아주 철저하게 무장됐고 하나의 사상으로 보편화되어 있었고 또 도덕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아주 철저한 틀 속에서 고정되어 있었죠. 그래서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 가졌던 틀을 깨고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그 기본 자세가 있는데 기본 자세로부터 자꾸 하다 보면 흐트러지죠.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사상, 이념, 종교 이런 걸로 막 똘똘 뭉치고 법을 만들고 또 법을 만들고 또 법을 만들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왜곡되고 굉장히 힘들게 만들어 버리죠. 그리고 어떤 이들은 그 사상의 추종자가 되고 그 사상을 지지하는 자들이 되고 이러면서 사실은 법과 도덕, 이념 쪽에서 인간을 꽁꽁 묶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뭐 중세도 그러한 상황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상과 도덕의 혁명이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16세기 르네상스의 예술과 문학, 그렇죠? 또 15세기의 인문주의는 군주들, 특히 메디치 가문의 문예 후원을 받아서 계속 발전하게 됐다는 것이죠. 특히 교황 율리우스 2세, 또 레온 10세 때는 엄청난, 이제 로마에서도 르네상스가 일어나는데 엄청난 예술가 시인학자들이 로마에 모여들게 됩니다. 브라만테나 미켈란젤로 이런 그 예술가들도 또 피렌체뿐만 아니라 로마에 가서도 활동을 하게 되죠. 특히 16세기 전반기, 16세기 전반기에는 르네상스의 절정에 이른 시기다. 특히 전반기. 이탈리아어가 소고에 대하여라는 벤부의 책이 1515년에 나오면서 아주 절정에 이르게 됐죠. 그래서 소고가 이태리어로라고 하는 국어로 재생되고 다시 생명력을 갖게 되는데 이때가 최고 절정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로마가 새롭게 탄생됐을 뿐 아니라 인문주의 시대에 마침내 르네상스 시대는 그리스 문화가 새롭게 탄생되었죠. 그래서 중세와는 문학과 예술, 사상, 도덕, 이념들이 다른 방향으로 뿌리째 변화되었다. 특히 철학적인 사상과 윤리의식에서 혁명을 실현시켰다. 큰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죠. 철학적인 사상도 형이상학이나 논리학,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라 도덕 철학, 그리고 수사학, 문체학, 문체론 해서 아름다움, 그리고 덕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그 중요한 가치로 삼게 됐다는 것이죠. 그 이전에는 옳고 그름, 정의, 진리 이런 것을 추구했다면 덕과 아름다움을 추구하게 됐다는 거죠. 또 윤리의식도 금욕주의
속에서 살았죠. 절제되고 억압하고 너희 욕망과 욕구를 억압하라. 그런 이제 금욕주의였었는데 르네상스 시대는 개인의 욕망과 욕구를 가장 아름답게 성취하라는 것이죠. 그게 자유죠, 자유. 인간은 욕망과 욕구를 성취하려고 하는 본성이 있죠. 그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걸 자꾸 배제하려고 그러고 억압하려고 하는데 인간의 욕망과 욕구.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게 생명력이고 인간의 욕망과 욕구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그것이 개인의 꿈이죠. 꿈. 그리고 상상력, 꿈과 상상력. 자신의 욕망, 욕구, 즉 자신의 꿈을 가장 아름답게 실현시키고 성취한 것이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성취했을 때 우리가 성공한 인생이다. 성공은 자신의 꿈을 성취하는 데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인간이 자연스럽고 자유롭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르네상스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신의 욕망과 욕구, 관능을 가장 아름답게 표현하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면 그리스인과 르네상스 천재들의 창조성과 여가문화. 그래서 자신의 욕망과 욕구, 개인의 욕망과 욕구를 꿈으로 해서 그것을 실현했을 때 그것은 창조적인 것이 되는 것이죠. 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것, 내 마음이 원하는 것, 그것은 새로운 것이죠. 그것을 내 몸과 마음을 통해서 실현시키고 성취하는 것. 그래서 항상 그리스인의 존재들은 개인, 자기 자신에 집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자신의 아주 개별적인 욕망과 욕구를 성취한 것. 그것이 창조성이죠. 창조성.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욕망과 욕구를 위해서 자신의 또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자유시간을 갖는 것. 그것이 여가문화죠. 그래서 창조성과 여가문화는 자기 자신에 집중하고 몰입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자기 자신을 알고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하고 자신감을 갖고 행동하고 또 자신의 꿈을 실현하고 성취하는 것. 그리스인들은 문화의 창조에 기여하도록 여가를 소비했다. 여가를 소비한다는 것은 뭐야? 자신의 내면 세계를 보면서 자신의 꿈과 욕망을 성취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여가라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 그것이 여가다. 여가를 활용하는 능력이 인생의 최고의 영광이다.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리스인들의 여가는 자유시간, 여가는 자유시간인데 그 이상의 자기 수양, 그리고 또 학문하고 명상하고 사색하고 운동하는 것, 스쿨링에 초점을 뒀다. 그래서 학문, 사색, 명상하는 것, 또 지식과 행복을 얻는 것, 이것이 여가다. 여가는 인간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인간에 있어서 가장 귀중한 활동이다. 여가라는 거에 가장 귀중한 가치라는 거죠. 여가와 창조성. 훌륭한 학식과 스포츠에 있어서의 기량을 보는 것은 훌륭한 시민의 자격이 되었다. 자, 우리가 교육과 학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스쿨링, 학교에서 하는 거, 스포츠라는 거죠. 그리고 학식, 그리고 대화해서 소통하는 것. 그럴 때 행복을 느끼는 거죠. 대화, 건강, 스포츠. 그래서 그리스인들은 체육 교육을 가장 교육의 기반으로 삼고 있어요. 체육 교육부터 시작했죠. 그래서 건강과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또 주위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 강의하거나 설교하는 게 아니라 대화하는 것, 대화술, 그죠? 스포츠 상당히 중요시 여겼다. 그래서 오늘날 올림픽 경기도 뭡니까? 하나의 교육의 장이죠. 올림픽 경기, 지구의 최고의 축제고, 그것이 인간의 건강과 아름다움, 그리고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을 자꾸 시도해보는 장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한 마음으로 소통과 공감을 하는 것. 이것이 건강과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 문화와 여가를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철학가,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 나오죠. 뭐 대표적인 철학자라고 볼 수 있죠. 소크라테스, 그것도 제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요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모든 철학자들은, 그리스 철학자들은 요가가 인생의 목적이다. 자유로운 인간이 되기 위한 의미의 중심적인 요소가 바로 요가다. 요가라고 하는 뭐야? 자기 자신에게 늘 위해서 소비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자유로운 인간은 자신의 자유시간과 자신을 위한 시간을 많이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수양하고 스쿨링해서 높은 차원의 건강과 아름다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플라톤은 사색과 명상 철학, 자기 개발을 위한 시간은 행복을 위해 필요하다. 그렇죠? 행복. 그래서 자기가 수양해서 많은 교양을 갖췄을 때, 또 자기가 원하는 것,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개발하는 것.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과 대화와 소통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행복이죠. 이런 시간을 요가라고 했다. 요가는 자아개발과 표현을 위한 자유로운 시간이다. 자아개발과 표현. 표현은 어떤 걸 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 나의 꿈, 나의 욕망, 욕구를 우리는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걸 자꾸 감추고 억지하고 절제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자꾸 표현해서 아름답게 만드는 것. 이것이 요가다. 그리고 인생의 목적이다. 자, 또 아리스토텔레스도 인간의 생애를 일과 요가로 양분했죠. 이분법으로 전쟁과 평화. 그런데 요가가 목과 평화가 목적이라는 것이죠. 일과 전쟁은 수단이고. 그리고 우리가 직업을 갖는 것, 공부하는 것은 수단이에요. 무엇을 위한 수단인가요? 건강과 행복과 부를 위한 수단이에요. 권력을 갖는 것, 재력을 갖는 것, 명예를 갖는 것은 수단이다. 뭐야? 풍요로운 인생, 부, 그리고 자유로운 인간이 되고 건강하고 행복한 인간이 되기 위한 수단인 것이죠. 근데 우리는 목적을 잃어버리고 수단을 목적으로 삼으면서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게 살죠. 권력을 가지면 행복과 건강도 가지고 인생이 성공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큰 권력을 가졌다고 해도 성공한 인생이라고 보기는 힘들죠. 그건 하나의 수단일 뿐이죠. 즉 요가는 삶의 목적이다. 그죠? 요가는 뭐야? 나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시간이죠. 그래서 일과 전쟁, 그리고 직업, 공부, 권력, 돈, 이런 건 수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인들은 개인의 요가 교육의 시설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좋은 국가가 있어야 된다. 그죠? 요가기와 시설을 국가는 많이 제공해야 된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국민의 자유와 여가와 창조성을 보장하는 국가가 좋은 국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가윤리를 발전시켰고 공공여가시설 건설을 통해서 공공적 여가를 성행했다. 주로 구체적으로 어떤 거야? 스타디움, 체육관, 그리고 극장 이런 것이죠. 그래서 국민들이 각자 자신의 자유시간과 자유를 즐길 수 있게. 그렇다면 좋은 국가가 바로 여가를 제공하는 것인데 나쁜 국가는 뭐예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사람을 계속 구속하고 억압하고 제지하고 정의라는 이름으로 계속 법으로 규제하고 억제하죠. 그런 건 그래서 자유시간 안 주는 거죠. 그런 것은 나쁜 국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여가와 창조성. 여가 개인의 자유시간이죠. 그럴 때 창조성, 자신만이 할 수 있는 것, 자신만의 꿈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자유인이 되는 거죠. 자유인. 자유인이 되도록 하는 것. 자유인은 자신의 여가 시간, 여가를 즐기고 창조적으로 산다는 것이죠. 르네상스 시대 끊임없이 추구된 주제는 창조에 관한 것이죠. 창조, 자유, 여가 이런 건 같은 의미죠. 굉장히 긍정적인 거예요. 인간이 추구해야 돼. 인간에게 보장해야 돼. 인간의 잠재적 능력에 대한 여가 활동. 우리는 무한한 잠재 능력을 갖고 있죠. 누구나. 그것이 자신의 욕망과 욕구죠. 그래서 자신의 꿈. 그래서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죠. 어떤 꿈이든. 여러분이 자유로운 여러분들은 우리는 나의 욕망과 욕구를 추구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꿈을 꾸게 되고 상상을 하게 되면서 그것을 성취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창조적인 어떤 일을 하게 된다. 자, 고전을 통해서 새로운 인간 생활과 문화를 건설하는 르네상스. 그죠? 봉건사에서 도시의 개인주의 사회로. 이 봉건사회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공동체 생활, 조직 생활, 근데 개인주의, 개인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인간이라고 하는 개인. 그리스도 신체 훈련과 도덕적, 정신적 수양이 여가 생활에 강조됐다. 그죠? 스포츠, 운동을 통해서 건강, 또 도덕도 덕과 교양을 갖추는 것. 에티켓, 예절을 지키는 게 아니라 덕을 가진 사람, 그래서 예의와 매너를 갖춘 것을 이야기하죠. 또 정신적 수양, 명상이나 또 자식이 내면을 자꾸 관조하는 것, 이런 것이 여가 생활이다. 르네상스 시대의 여가 활동은 주로 자기 개발과 지적인 욕구 충족이라는 것이죠. 어떤 욕구 충족? 자기 개발. 자신을 더 아름답고 행복하고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자기 개발이죠. 정신적인 또 욕망과 욕구도 있죠. 지적인 욕구. 오늘날 균형을 잃은 생활을 강조하는 건전한 여가 생활의 추구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죠. 제후 귀족들이 후원하에 특히 메디치 가문의 후원하에서 문학, 연극, 음악, 미술, 발레 등의 활동이 권장되었고 극장 등 교양적인 여가 시설이 증가했다. 놀이 황금 시대다. 르네상스는 놀이 황금 시대라고 그랬어요. 호이징가라고 하는 문화철학자요. 르네상스 놀이의 두 가지 이미지, 전원생활과 기사생활을 최고도로 구체화시켰다. 전원생활은 여가, 자연속에서 나의 생활을 자유롭게 만끽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기사생활은 우아하고 충성, 신의, 또 의리를 지키는 덕이라고 할 수 있죠. 자, 르네상스 금욕, 중세는 철저하게 금욕적인 생활을 했죠. 중세시대는. 르네상스는 인간의 관능을 해방시켰다. 자신의 욕망과 욕구를
표현할 수 있고 그것을 구체화시킬 수 있게 해줬다는 거죠. 자유를 줬다는 거죠. 금욕 속에서 인간은 딱 감옥에 갇혔었는데 인간의 관능을 해방시켰다. 그래서 거기는 육체적인 것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고 운동, 그죠? 스포츠, 건강, 아름다움, 또 종교적 규율, 그런 틀 속에 딱 갇혀 있었는데 인간의 이성을 해방시켰다. 자신의 생각, 또 자신의 감정, 정서를 최대한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것. 이 종교적인 규율 속에서는 딱 정해져 있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표현하면 안 되죠. 규율을 그대로 믿고 따르고 그것을 전수하고 그냥 반복만 해야 되는데 자신의 이성을 해방시켜 요가 향유 풍조를 조성했다. 이것이 바로 요가죠. 요가. 자유, 자기 생각, 감정, 정서를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 그래서 규율에서 벗어나고 또 금욕에서 벗어나는 자유를 만끽하고 누릴 수 있던 시대였다. 르네상스의 고전성과 개혁이다. 세속화와 고전법보다 세속화는 자유로운 거죠. 그래서 고전법과 기본 자세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이에요. 그러면서 고전을 되돌아보게 되는데 그래서 고전으로 그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속화돼서 고전으로 돌아갔다는 것이죠. 고전적 문화를 바탕으로 소고라고 하는 세속어를 문화어로 재생했다는 것이죠. 소고는 누구나 쓰는 자유로운 언어죠. 저 상류층부터 하층까지 이런 소고를 문화어로 특정층이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문화어를 소고, 만인이 사용하는 소고를 문화어로 재생했다. 그러면서 이탈리아가 탄생됐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르네상스라고 한다. 거긴 기독교 문명 속에서 로마 문명을 복구했고 마침내 그리스 문화의 뿌리를 찾아서 완전히 재생시켰다. 그러면서 이 세 문화가 이제 서양과 유럽에서 조화롭게 존재할 수 있게 됐죠. 사실 기독교 문명과 로마 문명과 그리스 문화는 전혀 이질적인 세 문화예요. 서로 섞일 수가 없는 서로 배타적인 문화인데 이것이 기독교 문명 속에서 두 문명과 문화를 복구함으로써 조화를 이루는 유럽 서양 문명이라고 하는 틀을 성취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그 대중문화를 보면 단테 이론대로 소그란 태양이 유럽 곳곳에서 솟아났고 시민들에게 지식의 길을 밝히게 되었다. 그래서 현대 서양어를 정립시켰다. 그래서 이탈리아부터 불어, 또 영어, 스페인어가 나오면서 마침내 19세기 초는 독일어까지 훔볼트 이르기까지 500여 년간은 소고라고 하는 새로운 태양이 곳곳에서 솟아나게 된 것이죠. 500년간의 역사는 이탈리아가 솟아났고 그리고 조금 후에 또 불어가 불란서, 영어 마침내 18세기는 훔볼트에서 독일어도 솟아나게 됐다는 거죠. 500여 년 동안 맥을 유지해서 각국의 모국어를 발견하고 국어로 이상을 높여서 문화어로 사용하게 됐다. 자, 그래서 대중문화를 확립하는 르네상스를 각각 모든 나라에서 성취하게 됐다는 거죠. 지금은 어떤 나라든 라틴어가 아니라 자신의 모국어, 국어를 사용해요. 우리 동양도 마찬가지로 한문에서 해방되고 해서 한국어로만 학문과 예술과 과학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한국에서도 동양에서도 한문이라고 하는 거대한 태양밖에 없었는데 한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태국어 이렇게
솟아가는 태양이 솟아나게 됐고, 그래서 오늘날 21세기에는 마침내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대중문화 속에 대중문화를 즐기고 표현하고 아주 높은 위상의 자신의 언어와 말을 표현하는 시대가 됐다고 하는 것이죠. 예, 오늘 수업 르네상스 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